남자가 당신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상해져 버린 적이 있다. 갑자기 차가워지고 화를 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하고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을 것이다. 사실 그건 남자가 당신을 너무 좋아해서 미쳐버린 결과일 수 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엉뚱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오늘은 그 심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다. 이 내용을 알면 남자의 이상한 행동이 다르게 보일 것이다. 쓸데없는 오해와 다툼도 줄어들 것이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첫 번째로 태도가 180도 변해버리는 현상이 있다. 어제까지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남자가 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가시 돋친 말을 한다. 무섭고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한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다. 남자가 당신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생긴 현상이다. 이게 어떻게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되느냐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질투심이 생긴다. 이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난다.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 당신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장면이 이제는 마음에 걸린다. 왜 저 남자랑 저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독점욕이라는 감정이 고개를 든다.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진다. 하지만 남자는 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나 지금 질투나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자존심 때문에 솔직해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터져 나온다. 화를 내거나 차갑게 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 그려보겠다. 당신이 회사 동료 남자와 즐겁게 대화하고 있었다고 하자. 그냥 업무 이야기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걸 본 남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왜 저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 결국 당신에게 퉁명스럽게 대하기 시작한다.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표정이 굳어진다. 당신이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분명히 화가 나 있는 목소리로 말한다.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왜 화가 나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당신은 지치게 된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화를 내니까.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이 남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있다. 그는 지금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자기 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 이런 감정들이 뒤엉켜서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건 일종의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이기도 하다. 화를 내거나 차갑게 대함으로써 상대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당신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면 내가 화를 낸다. 그러면 당신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걸 줄일 것이다. 이런 무의식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물론 본인은 이걸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한다.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른다. 이게 바로 좋아하는 감정이 과도해졌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너무 강해지면 이성을 잃게 된다. 평소에는 합리적이고 침착한 남자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좋아하는 감정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지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도 있다. 전에는 당신의 꿈을 응원해주던 남자가 있었다고 하자.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멋지다고 해줬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태도가 달라진다. 그런 거에서 뭐 하게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한다.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건지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게 두려운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테니까? 그러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질까봐 불안한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행동 범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말로 당신의 의욕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은 그걸 모른다. 오히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착각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고 포장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 불안하니까 당신을 자기 곁에 묶어두고 싶은 것이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그의 행동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화를 내는 건 미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인 것이다. 차갑게 대하는 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관심이 많아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면 대응 방법도 달라진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이상한 행동을 다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다. 이해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의 심리를 이해하되 부당한 행동에는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 나한테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기분이 안 좋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남자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가 생긴다. 내가 감정 조절을 못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나중에 대처법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두 번째로 정론으로 공격하는 행동이 있다. 이건 감정 표현이 서투른 남자에게서 자주 나타난다. 자기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는 남자. 이런 남자가 불안한 감정을 느끼면 어떻게 할까? 감정 대신 논리를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겉으로 보면 매우 이성적인 것 같다. 조리 있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논리의 이면에는 감정이 숨어 있다. 불안과 질투와 두려움이 논리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당신이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자.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부산에 가기로 했어. 이렇게 말했을 때 진심인 남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재미있겠다, 잘 다녀와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좋아하는 감정이 과도해진 남자는 다르게 반응한다. 그거 꼭 가야 해 하고 물어본다. 주말에 좀 더 유익한 걸 하는 게 낫지 않아라고 한다. 요즘 바쁘다면서 여행 갈 시간이 어디 있어라고 한다. 이 말들은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조언 같다. 시간 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처럼 들린다. 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르다. 주말 동안 당신이 없다는 게 싫은 것이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어떡하지? 내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불안한 것이다. 이런 감정을 직접 말하기가 부끄럽다. 그래서 논리적인 이유를 갖다 붙여서 반대하는 것이다. 또 다른 상황도 있다. 당신이 실수를 했을 때 이런 남자는 이렇게 반응한다.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라고 말한다. 처음부터 내 말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당신의 실수를 지적하면서 자기가 옳았음을 강조한다. 겉으로는 교훈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마음은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걸 각인시키고 싶은 것이다. 그래야 당신이 자기 의견에 따라 움직일 테니까. 그리고 이런 남자들의 특징이 하나 더 있다. 정론으로 공격한 후에 꼭 한마디를 덧붙인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미안해라고 한다. 이 한마디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나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교묘한 자기 방어에 불과하다. 상대를 위한다는 포장 뒤에 자기 감정이 숨어 있다. 불안하고 질투나는 마음을 정론으로 포장한 것이다.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당신은 서서히 위축될 수 있다. 내가 뭘 해도 지적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내 의견이나 결정에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다.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상대가 아무리 좋아해서 그런 거라 해도 말이다. 좋아하는 감정이 상대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발견했을 때 대처가 필요하다. 먼저 그의 말이 정말 합리적인 조언인지 생각해보자. 아니면 감정에서 비롯된 공격인지 구분해보자. 매번 당신의 선택을 부정하는 패턴이 보인다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통제의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내 의견은 알겠는데 결정은 내가 할게라고 말하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더 파보겠다. 정론으로 공격하는 남자는 대부분 자신감이 부족하다. 자기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낀다. 당신에게 선택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다. 논리적으로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현명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당신이 자기를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한다. 내 말을 들으면 일이 잘 풀리잖아.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마. 이런 무의식적인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좋아해서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공격이 되는 것이니까. 본인은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상처받고 있다. 이 간극을 인식하는 게 남자에게도 중요하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론 대신 나 사실 내가 여행 가면 보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이해하고 감동받을 것이다. 솔직한 감정 표현이 정론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세 번째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건 두 번째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양상이다.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강해지면 불안과 초조함이 생긴다. 이런 감정을 숨기기 위해 우월한 태도를 취한다.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고 어필하는 것이다.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네가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내 생각이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밀어붙인다. 당신의 생각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 뜻대로 한다. 또 당신이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반응이 특이하다. 공감해주는 대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다. 별일 아니야 라는 식으로 가볍게 넘긴다. 이건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자기가 더 의연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다. 당신보다 감정적으로 성숙하다는 걸 어필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야 당신이 자기를 의지할 거라고 생각한다. 나한테 맡겨두면 돼 라는 말도 자주 한다. 이건 듬직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매번 이런 태도라면 문제가 있다. 당신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도 충분히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항상 자기가 리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존중이 아니라 지배에 가까운 것이다. 이런 남자의 심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
왜 우위에 서려고 하는 걸까? 근본적인 이유는 관계의 안정을 원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느낀다. 이 관계의 페이스는 내가 잡고 있다는 확신. 이게 있어야 불안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면 불안해진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더 성가신 문제가 하나 있다.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상한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다. 자기가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착각.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착각. 이런 착각이 점점 커지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가 강해진다. 조언인 척하면서 실은 자기 뜻대로 하게 만든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은 의존하게 만든다. 이건 본인도 모르게 진행되는 과정이다. 악의가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다. 한쪽이 항상 위에 있고 한쪽이 항상 아래에 있는 관계. 이런 관계는 오래 가기 어렵다. 건강한 관계는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한쪽이 항상 맞고 한쪽이 항상 따르는 관계는 불균형하다. 이런 불균형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아래에 있던 사람이 지치게 되기 때문이다. 계속 의견이 무시당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관계 자체가 힘들어진다. 결국 한쪽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보이면 일찍 대처해야 한다. 상대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자. 나도 내 의견이 있고 그걸 존중받고 싶다고 말하자. 대등한 관계를 원한다고 분명히 밝히자.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자라면 이 말을 듣고 반성할 것이다.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변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면 그건 진심의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있다. 이건 정말 많은 남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연애 감정이 극도로 높아지면 감정 조절이 안 된다.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폭주한다. 기쁨과 불안과 초조함과 행복이 뒤섞인다. 이 감정들이 마구잡이로 표면 위로 올라온다. 남자 본인도 자기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왜 이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다. 그러니 상대방은 더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방금까지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를 낸다. 재미있게 놀다가 갑자기 말이 없어진다.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계속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보겠다. 당신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고 하자. 대화가 즐거운 상황이다. 그런데 당신이 잠깐 답장이 늦어졌다. 5분 정도 늦었을 뿐이다. 그런데 남자는 벌써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왜 답장을 안 하지 하는 생각이 든다. 혹시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고 있나 하는 의심이 생긴다. 그래서 왜 답장 안 해라고 살짝 화가 섞인 메시지를 보낸다. 그리고 보낸 직후에 후회한다. 내가 왜 이랬지 하는 자책이 밀려온다. 그래서 바로 미안 신경 쓰지 마라고 보낸다. 이 모든 과정이 5분 안에 일어난다. 당신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잠깐 답장이 늦었을 뿐인데 왜 이러는 건지. 화를 냈다가 미안하다고 했다가 정신이 없다. 이게 감정이 폭주하는 상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또 다른 상황도 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해한다. 웃음이 끊이지 않고 분위기도 좋다.
그런데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갑자기 말이 줄어든다. 표정이 어두워진다. 불쾌한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당신은 방금까지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러지 하고 당황한다. 이건 헤어지는 게 싫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다. 더 함께 있고 싶은데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싫은 것이다. 그 아쉬움과 불안이 불쾌한 태도로 표출되는 것이다. 본인도 왜 기분이 나빠지는지 정확히 모를 수 있다. 그냥 헤어지는 순간이 되면 자동으로 기분이 가라앉는다. 이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태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그리고 이런 남자는 확인 행동도 자주 한다. 나를 어떻게 생각해라고 반복적으로 물어본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같은 질문을 한다. 어제도 물어봤는데 오늘 또 물어본다. 당신이 좋아한다고 대답해도 안심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려고 한다. 이건 자기 감정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상대도 같은 마음일까? 이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서 계속 물어보는 것이다. 이런 행동의 근본 원인을 정리해 보겠다. 애정이 너무 강해지면 그만큼 두려움도 커진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 마음만큼 상대도 나를 좋아할까? 이런 의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돈다. 자신감 부족과 상실에 대한 공포가 뒤엉킨다.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행복한 순간에도 문득 불안이 찾아온다. 지금은 좋지만 이게 계속될까 하는 걱정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감정이 순식간에 가라앉는다. 방금까지 웃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울해진다. 이게 감정의 롤러코스터인 것이다. 남자 본인도 이런 자기 모습이 이상하다는 걸 안다. 왜 이러는지 자기도 답답하다. 하지만 조절이 안 되는 것이다. 감정이 너무 강해서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남자와 함께하는 건 정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상대의 감정 변화에 맞춰야 하니까 지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을 이해하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그가 불안정한 건 당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에게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다.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다 받아줘야 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은 대처법에서 다시 이야기하겠다. 5번째로 구속과 간섭이 심해지는 현상이 있다. 이건 앞서 이야기한 것들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점욕이 극대화되면 상대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한다. 상대의 행동을 과도하게 체크하려고 한다. 이건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는 감정의 극단적인 표현이다. 구속과 간섭은 이 감정이 통제를 벗어났을 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자. 매일같이 어디 있어라고 물어온다. 누구랑 있어라는 질문도 빠지지 않는다. 당신이 소셜미디어에 뭔가를 올리면 집요하게 캐묻는다. 이 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야 하고 물어본다. 같이 찍은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묻는다. 이 정도는 관심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면 문제가 된다. 당신의 일정을 전부 파악하려고 한다. 이번 주 스케줄이 어떻게 돼 하고 물어본다. 그리고 빈 시간이 있으면 자기와 만나라고 압박한다. 다른 약속보다 자기를 우선시해달라고 한다. 친구 만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한다. 특히 남자친구가 포함된 모임은 더 싫어한다. 왜 거기에 남자도 가라고 물어본다. 이건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수준이다. 상대의 인간관계까지 간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자기만 봐달라는 마음이 너무 강해진 것이다. 다른 남자와 어울리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폭주한 것이다.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강해지면
의존 상태가 될 수 있다. 상대 없이는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상대의 모든 행동을 알아야 안심이 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 구속과 간섭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리고 불안이 극심해지면 더 나아간다. 상대를 지배하려는 사고방식으로 변하기도 한다. 내가 컨트롤해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건 매우 위험한 상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본질은 지배다. 이런 관계는 절대 건강하지 않다.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상대의 자유를 빼앗으면 안 된다. 사랑은 상대를 가두는 게 아니다. 상대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함께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제 이 5가지 행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법을 이야기해 보겠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이해하는 것이다.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이 행동들은 악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좋아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결과다. 어떤 행동이든 그 뒤에는 좋아한다는 감정이 있다. 이걸 이해하면 화가 나는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수 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그만큼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상황이 다르게 보인다. 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경계선이다.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행동을 허용하면 안 된다. 부당한 행동에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것은 안 된다. 내 선택을 부정하는 것은 안 된다.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좋아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런 행동은 힘들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관계에 도움이 된다. 남자도 이런 말을 들어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대화가 필요하다. 서로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는 대화가 안 된다. 둘 다 차분해졌을 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 이때 중요한 건 남자가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다. 많은 남자가 감정 표현에 서툴러.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 자기도 모른다. 불안한데 뭐가 불안한지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남자에게 천천히 물어봐 주자. 지금 어떤 기분이야 하고 물어보자. 뭐가 불안한 거야 하고 물어보자. 이렇게 질문을 통해 감정을 언어화하도록 도와주자. 남자가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달라진다. 엉뚱한 행동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대신 말로 소통하게 된다. 이건 관계의 질을 크게 높여준다. 서로의 감정을 말로 나누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감정이 과열될 수 있다. 각자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 항상 함께 있을 필요는 없다. 각자의 취미를 즐기고 각자의 친구를 만나는 시간. 이런 개인적인 시간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든다.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다. 왜 남자는 좋아하면 이렇게 이상해지는 걸까?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자. 사실 이건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든 강한 감정을 느끼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이유가 있다. 사회적으로 남자는 감정 표현을 억제하도록 교육받는다.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운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약한 것이라고 배운다. 그래서 많은 남자가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모른다. 기쁨이나 슬픔이나 불안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모른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다. 감정의 강도가 낮으면 그냥 무시하고 넘길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달라진다.
감정의 강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강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른다. 그동안 감정을 억누르기만 했지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결국 감정이 통제를 벗어나서 이상한 형태로 터져 나온다. 화나 공격성이나 구속 같은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면 남자의 이상한 행동이 좀 다르게 보인다.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것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물론 이게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다. 이유가 있다고 해서 부당한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찾기가 더 쉬워진다. 남자에게 감정 표현의 기회를 주자. 지금 어떤 기분인지 말해도 괜찮다고 알려주자. 솔직해져도 된다는 걸 보여주자. 안전한 공간에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남자도 서서히 변한다. 화를 내는 대신 불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차갑게 대하는 대신 보고 싶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관계가 훨씬 건강해진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이런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 자기 탓을 하지 말자. 남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을 수 있다. 남자가 차갑게 대하면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건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남자 자신의 감정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다. 자기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생긴 행동인 것이다. 당신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걸 명심해야 한다. 자기 탓을 하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관계에서 약자가 된다. 약자가 되면 상대의 부당한 행동을 더 참게 된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면 안 된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 남자의 감정 문제는 남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당신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당신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각각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알아보자. 태도가 180도 변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자.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다그치면 역효과다. 남자는 더 방어적으로 변할 것이다. 대신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되라고 말하자.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남자도 마음의 문을 열기 쉬워진다. 이 사람이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실 아까 네가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게 신경 쓰였어. 이런 식으로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건강한 소통의 시작이다. 정론으로 공격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그 말이 정말 합리적인 조언인지 판단하자. 진짜 도움이 되는 말이라면 고맙게 받아들이면 된다. 하지만 감정에서 비롯된 공격이라면 달리 대응해야 한다. 내 의견은 알겠어 하고 일단 인정해주자.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라고 자기 의견도 말하자. 그리고 내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라고 덧붙이자. 이렇게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남자의 의견도 존중하되 자기 주도권은 놓지 않는 것이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에는 어떻게 대응할까? 이건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계속 참으면 관계가 불균형해진다. 적절한 타이밍에 대등한 관계를 원한다고 말하자. 네가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마워라고 먼저 말하자. 하지만 나도 내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라고 덧붙이자. 이렇게 하면 남자의 마음도 상하지 않으면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때는 어떻게 할까?
이때가 가장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 상대의 감정 변화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이다. 핵심은 당신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상대가 흔들려도 당신까지 흔들리면 안 된다. 침착하게 지금 좀 불안한 거야 하고 물어보자. 남자의 감정을 대신 언어화해 주는 것이다. 많은 경우 남자는 자기 감정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불안하다는 단어를 들으면 이게 불안이구나 하고 깨닫는다. 이 깨달음만으로도 감정이 누그러지는 경우가 많다. 구속과 간섭이 심할 때는 가장 단호해야 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나를 좋아하는 마음은 알겠어라고 먼저 인정하자. 하지만 나한테도 자유가 필요해라고 분명히 말하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불편한지 이야기하자. 매일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건 부담스러워. 내 일정을 다 알려줘야 하는 건 힘들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남자도 이해할 수 있다. 추상적으로 말하면 남자는 뭘 고쳐야 할지 모른다.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이걸 고치면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된다. 그리고 대안을 함께 찾는 것도 좋다. 매일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대신 하루에 한 번 안부를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 5가지 행동 중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 가벼운 수준이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이 가벼운 수준이고 어떤 것이 심각한 수준일까? 가벼운 수준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다. 이야기하면 알겠어, 미안해 하고 고치려고 노력한다. 같은 행동이 반복되더라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이 정도면 관계 안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심각한 수준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다.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진다. 당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한다.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일을 그만두게 한다거나. 이런 수준이 되면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상담하자.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의 삶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서로의 날개를 꺾는 게 아니라 펼쳐주는 것이다. 이 기준을 항상 기억하자. 추가로 이런 행동을 하는 남자 본인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이 좋아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나 지금 불안하구나, 나 지금 질투 나는구나. 이렇게 자기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자.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강도가 줄어든다. 이건 심리학에서 정서 표기라고 부르는 기법이다. 감정을 인식하고 명명하면 전두엽이 활성화된다.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감정 조절 능력이 높아진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솔직해지는 연습을 하자. 화를 내는 대신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니까 질투났어.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자.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남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안다. 하지만 이게 관계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솔직한 감정 표현은 절대 약함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강함이다.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들 때 멈추자.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상대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통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통제하면 할수록 상대는 멀어진다. 자유를 빼앗기면 누구나 도망치고 싶어진다. 진짜 상대를 곁에 두고 싶다면 자유를 줘야 한다.
믿어야 한다. 자유를 주고도 돌아오는 사람이 진짜 당신의 사람이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남자가 좋아하는 감정이 과도해지면 5가지 행동이 나타난다. 태도가 급변하고 정론으로 공격하고 위에서 내려다보게 된다.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구속과 간섭이 심해진다. 이 행동들은 모두 악의에서 나온 게 아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처리하지 못해서 생긴 부작용이다. 대처법의 핵심은 이해와 경계선과 소통이다. 상대의 심리를 이해하되 부당한 행동에는 선을 긋자. 그리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자. 서로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경청하자. 이런 노력이 쌓이면 관계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좋아하는 감정이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슬픈 일이다. 사랑이 오해와 상처를 만드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난다.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상대를 이해하고 자기를 지키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연애의 모습이다. 사랑은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해와 소통과 존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감정이 아무리 강해도 이 3가지가 없으면 관계는 무너진다. 반대로 감정이 약해도 이 3가지가 있으면 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물론 둘 다 있으면 가장 좋다. 강한 감정과 건강한 소통이 함께하는 관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계의 모습이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남자의 이상한 행동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떠올려 보자.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이해가 될 것이다. 이해가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현명한 대처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이 선순환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런 남자의 행동이 처음에는 사랑의 증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집착하다니 나를 정말 좋아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집착과 사랑은 다르다는 걸 기억하자. 사랑은 상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집착은 자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사랑은 상대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이다. 집착은 상대를 자기 곁에 묶어두려는 것이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고 집착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다. 이 차이를 알아야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면 불행한 관계에 빠질 수 있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면 고통스러워진다. 그러니 이 기준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불안하게 만드는가? 나의 자유를 존중하는가 아니면 제한하는가? 나의 성장을 응원하는가 아니면 방해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관계의 건강함을 보여준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좋아하는 감정이 과도해져도 이상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강한 방식으로 감정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나 요즘 너 없으면 불안해라고 말할 수 있다. 상대도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안심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소통이 가능한 관계가 건강한 관계다.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감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남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자신감 부족이다. 자기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면 불안해진다. 상대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떠날 거라고 생각한다. 이 두려움이 이상한 행동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에게도 자신감이 중요하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자신감이 중요하다. 상대의 이상한 행동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신감이 필요하다.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상대의 행동에 덜 흔들린다. 자신감은 특별한 성과가 있어야 생기는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생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괜찮다.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신감이다.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관계에서도 빛난다.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공감할 수 있다. 자기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관계를 만들어 가자. 좋아하는 감정이 이상해지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걸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